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 있는 인종차별 시위 그리고 점점 격화되는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0.3에서 0.6%가량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나스닥은 홀로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굵직한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가 과열됐다는 그런 분석도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해 보시고요.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챙겨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에 치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두 분의 영웅님들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 못 뵀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제와 뉴스, 참 코로나 또한 또 저쪽 그 아프리카 쪽에서 또 뭐 에볼라가 또 발생하고 또 미국에서는 좀 또 시위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해외 선물 또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제가 눈에 얘기하죠. 시장이 지금 악화일로입니다. 또한 막 되게 심각하고 또한 뭐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올라가죠.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확률은 시장과 뉴스가 안 좋으면은 사면 됩니다. 시장이 막 좋아진다면은 팔면 됩니다. 제가 맨날 반대로 얘기하는 외환형 신동환. 오늘도 반대로 대응하시는 게 확률이 높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외환형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또 오랜만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금융형 트레이더 오늘도 뵙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네, 원래 한 주에 한 번씩 뵀는데 어제 이후로 또 다시 오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네, 그래서 어제 좀 엿새째 좀 흑인 폭동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제 좀 이 평화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그 이상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이드 씨 가족이 비폭력을 이제 호소할 정도로 지금 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해결돼서 이 미국 경제도 그걸 탄력化좀 더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금융형 트레이더 만나봤고요. 다음은 준 차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화요일이 참 좋은데 이제 두 영웅님이 나오시면은 이제 제 분량이 좀 줄어서 그런가 되게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늘 한 시간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영웅님들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좀 기분 좋게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는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 빨간불 켜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6% 상승입니다. 3,0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5% 하락입니다. 9,5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1.5% 올려 세웁니다. 35.9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3% 상승입니다. 1,75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7% 오름세입니다. 1.118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상품들 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주 차장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 그냥 상황이 뭐 이런 경제 회복 이제 기대감으로 그냥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가 안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 네. 아까 외환용님이 말씀 주신 그 에볼라, 뭐 아프리카 쪽 에볼라 발생도 그렇고 네. 지금 아직 코로나도 아직 뭐 확산세가 그치질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지금 미국이랑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좀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네. 더군다나 이 폭동 시위만 하더라도 지금 뭐 140개 도시 정도에서 지금 계속 발생을 했다고 네. 하는데 이런 사실 저는 이 폭동 시위가 나오고 이제 진짜 하락의 빌미가 왔구나 그러면서 하락이 올 줄 알고 제가 지금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하락에 이제 베팅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모의 투자 금액은 다 날아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까 PD님도 말씀 주셨듯이 다들 그냥 희망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 해도 저는 이 증시는 이동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네. 같다고 보고 진짜 언제쯤 조정이 오나 이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PD님의 목소리까지 전달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홀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55% 상승해서 25,6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해서 3,064선을 지나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방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9,55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뜬 속보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 고조되는 시위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쑥쑥 올라가고 있는 증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크 하세 전략가가 이 주식시장이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전례 없는 랠리에 쉬어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준 차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당분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유혈 폭력 시위 사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서 현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이 경제 회복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RBC 캐피털의 로리 전략가,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존 전략가, 오한다의 에드워드 전략가 입을 모아서 걱정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2차 파동 우려인데요. 이 대규모 시위대가 모이게 되면 겨우 진정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차 파동 우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이미 취약해진 미국 경제를 더욱더 손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음 기사에서 보시면요. 이 시장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지수 역시 꺾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 제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시장 강세가 이 컨슈머 컨피던스, 이 소비자들의 자신감, 이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라고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증시가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인인 재료들이 손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은 이 시위 사태보다는 미중 갈등에 더욱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위 사태의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을 넘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마저 동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가용한 모든 연방 및 지역의 자산,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사항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중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입김이 유럽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던 독일에서 5G 핵심 장비 공급 계약을 화웨이에서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기업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이 독일의 통신업체인 텔레포니카의 CEO가 독일 전역에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우리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회사는 바로 화웨이가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텔레포니카의 이러한 선택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5G망 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은 그간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특정한 업체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왔었고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화웨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의 입장 변경은 화웨이에 큰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뉴욕 증시는 오히려 조정 한번 크게 받지 않고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자세하게 만나볼 텐데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유혈 시위 사태도 고조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이상하리만치 상승을 해주고 있죠. 어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어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 지수들이 S&P와 나스닥을 이끌었고 보잉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회복 속도가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는 점이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23일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39%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큰 반등을 보여준 건데 이 투자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런 유혈 시위 사태가 경제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다는 점을 꼽았고 이런 시위 사태가 시장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보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홍콩 특별지회 박탈 이슈에 관해서는 중국이 어제 미국산 농산물의 일부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1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서 안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어제 나온 결과죠. ISM이 발표한 5월자 제조업 지수가 4월 41.5보다 반등한 43.1을 기록하면서 호재로 작용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 운송조도 대폭 치솟으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던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 데이비드 로젠버그 전략가는 미증시가 하락장이 진행 중이다라면서 현재 상승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증시 상승할 만한 재료가 그렇게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인데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 미국 의회 예산국에 관련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CBO가 발표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GDP 전망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GDP의 3%인 7조 9천억 달러, 하나로는 9,700조 원의 손실이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미국 의회 예산국이 미국 GDP가 오는 2029년 4, 4분기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현재 코로나로부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3조 3천억 달러의 부양책들은 경기 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CBO는 봉쇄 완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 사태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제 지표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경기 재개방이 된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물론 이전보다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창궐 이전 수준을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을 또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그리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준 차장님까지 꽉 채워서 모셔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S&P 500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악재에도 사실 조금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위가 격화가 돼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져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두 영웅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네요. 준 차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한 2주 전부터 2주도 아니에요. 사실 한 달 전부터 과열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뭐 언론에서도 계속 뭐 어느 뭐 자산운용사의 어느 누구 대표가 네. 곧 증시는 급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측도 했었고 나스닥 버블이 곧 뭐 대침체를 또 가지고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근데 이 지금까지 이 풀린 유동성으로 버블은 계속 만들어지곤 있지만 계속 증시로 투입되는 자금은 아직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8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뭐 기관 투자자나 뭐 개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나 모든 그런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이제 포트폴리오에 주식에 들어가 있는 자본 비율이 한 40%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08년 이후 평균치가 5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12%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증시가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안 좋은 뉴스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폭동도 네. 아까 짧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사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5월 26일 날 발생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돼서 시위가 네. 지금은 140개 도시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 지금 야간에 뭐 통행을 금지하는 것도 지금 여러 주에서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막고 있고 이게 또 문제가 시위되니까 아까 그 캐스터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가 2차 발발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군집되면서 지금 더 이제 2차 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고 뭐 그 1992년 이제 LA 폭동 때랑 또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보통 폭동이 발생하고 제일 피해가 가는 쪽이 이제 뭐 식당, 주점, 일반 상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소매 판매 위주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 소매 판매 위주에서 그 식당, 주점, 뭐 건강식품 이런 게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LA 폭동 이후에도 한 5월부터 3개월간 한 월별로 6, 7, 8월이 이제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하면서 소매 판매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겨우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할 단계인데 지금 폭동 때문에 또 소매 판매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긴 거죠. 근데 전혀 지금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증시는 뭐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뭐 지뢰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유동성으로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한번 큰 이제 뭐 급락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 약간의 뭐 단기적인 조정이 왔다고 해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이 왔다 이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방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악재를 악재로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좀 증시에 좀 몰리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증시에 투입될 자금이 여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풍부한 유동성에 끌어올려지고 있는 장이 앞으로도 더 갈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우리 영웅 두 분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한영웅 트레이더 의견 확인할게요. 예, 오늘은 저도 이제 약간 우리 해설가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주식을 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실 분들은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달, 2월달 정도에 우리 VF 회원들, 주식 회원들한테 카카오가 12만 원대에 떨어지는 매수하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만 7,500원을 찍고 거의 지금 2.2배를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미국 뭐 시위랑 뭐 소매 뭐 식당이 안 좋아진다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그죠? 전 세계적으로 10%만 차지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프라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화점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과 옷 가게 같은 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미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라인 쪽으로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아마존이나 그죠? 그런
인터넷 쇼핑몰 또한 전반적인 인터넷을 형성한 금융, 증권 모든 거 하는 업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업체가 죽기 때문에 미국이 시위를 하고 오프라인 가게가 문 닫고 힘들어지더라도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조업이나 현재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침체가 되고 온라인에서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얘기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런 과학적인 또한 예전에 그런 거로 90년대 뭐 2000년도에 그걸 분석으로 지금의 상황을 분석을 한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오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지금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를 매매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랑 네이버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위챗, 텐센트나 또 미국 관련 카카오 비슷한 그런 주식 또한 뭐 구글 같은 네이버 같은 주식만 제가 볼 때는 투자한다면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S&P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제는 1등이나 또는 2등 외에는 거의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 큰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그게 인터넷과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S&P가 계속 오른다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과 뉴스는 되게 악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가 오른다고 했죠. 시장과 뉴스의 반대로 하는 게 확률이 거의 제가 봤을 때 78%가 더 높습니다. 뉴스와 시장에 따라하는 것보다 반대로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을 반대로 하라 했던 거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관망을 봤냐면은 좀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봉을 보시면요. 되게 쉽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펜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때가 거의 2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을 분명 팔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부근에 아마 카카오가 127,500원 찍었을 때인데요. 이건 S&P입니다. S&P를 보는 방법.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찍었을 때요. 혹시나 찍고 먼저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여기 어디까지 빠지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계속 이제 S&P를 또한 상방 볼 때 이 저항선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찍고 다시 빠집니다. 그죠? 또 올린 다음에 빠집니다. 또 올린 다음에 빠지고 올린 다음에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방법이 이쪽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르지만 전 저점 또한 전 고점 이쪽 저항선의 기준으로 선을 그리십시오. 그리신 다음에 내가 매매가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아예 매매하지 마.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까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가 세 번에서 네 번 돌파했을 때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저점 매수해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S&P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지만 일본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좀 더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2월 말 정도에 그렇죠? 찍었을 때 다시 돌파한 이유가 제가 맨날 외환정신론보다 시황과 언론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지표, 차트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름대로 제 노하우고 또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사냐? 시키면서 나는 매수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쭉 길게 추려서 이쪽에서 뚫리고 돌파했을 때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몇 달 기다리죠. 그러면 이제 손 빨고 기다리면 관망하는 겁니다. 빠진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이럴 때는 언제 살지 모르니까 기다리시고요. 다시 여기서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여기 돌파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올라갈 때 이 기준을 손절을 잡고 추세 매매를 차라리 하십시오.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일본 기준으로 요거를 분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 60분봉으로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때가 5월 16일일 때네요. 제가 맨날 얘기한 90일 이평선과 320 이평선만 두 개만 보도 됩니다. 자, 321 이평선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서
연두에서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추세는 S&P는 추세 상방. 단타로 매매하는 거는 사실 외환유원 신도환도 손실이 자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시는 거는 저도 주식으로 손실 안 나고 수익 나는 이유가 추세 매매는 수익이 납니다. S&P와 또한 해외 선물도 이 단타적으로 움직일 때는 큰 폭으로 100틱에서 600틱 움직이기 때문에 휩쓸려 흔들려서 저 또한도 손실 납니다. 생방송에서도 매매해서 손실 많이 났었죠. 그러나 추세로는 매매해서 길게 갖고 오는 방법은 손실보다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길게 뭐 방송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노하우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두색 이게 92 이평선입니다. 찍고 돌파했을 때 이쪽 기준에서 손잡이 잡고 매매를 차라리 하시거나요. 또 한 번 오시죠. 왔을 때 또 잡고 여기서부터 추세 매매는 56틱 또는 78틱을 손잡이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손실보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관망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종목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유형 트레이더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드렸고요.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전략도 확인할게요. 예. 우선 이번 주 6월 4일에 많은 이제 주요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뭐 실업률뿐만 아니라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좀 진입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봤어요. 우선 지금 3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052선하고 3067선 여기를 이제 단타적으로 단타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인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매도 자리 두 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지금 딱 관망하실 시기고요. 그다음에 3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3044선, 네, 3044선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를 이제 2차 지지선으로 보고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로 했을 때는 이제 6시 30분까지 좀 계속 올려주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거래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관망 의견은 드렸는데요. 자, 좀 자리를 확인을 해본다면 3052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3067선에서의 저항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3044선에서의 매수 전략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계속해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지금은 36달러 위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좀 잘 가고 있는데 자, 세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는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펙 플러스가 이 회동에서 감산을 연장하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매도 전략을 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우선 이제 6월 4일 날 되게 많은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도 이제 6월 4일 날 좀 앞당겨진 만큼 이때 6월 4일 전까지는 저는 좀 이제 횡보성 상방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좀 봤는데요. 예, 우선 전고점이 이제 36.5불, 이제 36달러선 여기까지 왔을 때 좀 이제 매도 단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횡보성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까지는 좀 이제 좀 상방 올라왔는데 이제 중기는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거래하실 분들은 이 34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성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일단 드렸고요. 34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매수봐도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은 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준 차장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원유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네.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회의가 원래 9일 10일이었는데 네. 4일로 이렇게 앞당긴 것 자체가 네네. 뭔가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감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애초에 좀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빨리 앞당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부양책에 저는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자재 쪽으로 뭐 전기동이나 원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또 기대감일 수 있고 가장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달러가 네. 약세 기조가 너무 지금 강해졌어요. 원래 저는 달러가 조금은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달러가 많이 풀리지가 않고 있다, 시중에. 네네. 그래서 조금 강달러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접히면서 그때는 이제 그 연준과 그 정부에서 푼 무제한적인 그 유동성이 결국은 달러를 약세를 볼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예상보다 그 코로나에 대한 그 기대감, 경기 기대감이 너무 크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너무 빨리 이제 달러 약세가 온 것 같아서 네. 달러 약세로 인해서 저는 모든 상품들이 이제 조금 강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기에 조금 뷰가 바뀌어서 조금 더 원래는 한 37불을 고점으로 봤는데 여기서 네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37불을 좀 고점이라고 봤는데 좀 더 높이 본다면 뭐한 어디까지 40불까지도 네, 4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달러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상품들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크루드 오일과 같은 경우는 40달러 선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들어보죠. 예, 어떻게 보면 오일로 또한 우리나라 증권 계좌 펀드에서 오일 펀드로 잠시 반짝 WTA 선물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개인의 무덤을 만들었었죠.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좀 S&P도 얘기했지만 이 오일의 기본 원가가 전 세계적으로 뭐 20달러다 또는 22달러다. 그렇죠. 뭐 세일 하는 업체든 뭐든 20달러 이하로 빠지면 안 되는 데서 많은 전문가와 해설가 또한 유명한 사람들이 20달러에서 매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번 달, 저저번 달에 거의 마이너스, 그죠? 만기가 마이너스로 가서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상가 명복을 빈데 중요한 거는, 제가 눈에 얘기지만 이 뉴스와 언론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서울경제 TV만 믿고요. 다른 데는 믿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가 왜 매수를 얘기했냐면요. 차트로 보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3월 9일이었습니다. 3월 9일 날 이 저점을 찍고 지금 보다시피 좀 왔다 또 했었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많이 상당히 빠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해야 되나? 여기서 다시 이제 돌파했었죠. 돌파하면은 이쪽을 손절을 잡고 그냥 추세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단타 매매는 누누이 얘기입니다. 저 또한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세 매매로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타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어디까지 본다? 그러면은 먼저는 이쪽 3월 10일 날이 양봉이 한번 떴었습니다. 이때가 36.16달러가 고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선을 그으십시오. 회원님들도 똑같이. 그럼 지금 36.17이죠, 오늘. 그럼 거의 3월 10일에 고가를 지금 찍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양봉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으면 어디까지 가냐? 우리 해설가 위원님처럼 40달러에 충분히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저는 어디까지 먼저 갈 수 있다? 37.64. 예전에 여기 빠지는 이 전고가까지 당연히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 간다? 그냥 이쪽 그냥 쉽게 잡습니다. 41.75에서 42달러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추세로 간다면은 충분히 42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 전에 분명 36.16을 당연히 이제 지지하면서 눌렀다 뺐다 하면서 올리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빠졌을 때는 다시 여기가 저항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모르고 또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일봉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추세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주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좀 길게 없는 돈, 예금을 좀 하시는 게 맞고 단타로는 해외 선물을 조금씩만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외환용 신동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문가보다도 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매수 전략 36.16선을 지지하면서 유가는 이제 좀 상방으로 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준 차장님보다 더 좀 멀리 보고 계시네요. 41.75에서 42달러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5일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또 가는 순서가 있죠. 금융영웅 트레이더가 준비해주는 미니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준 차장님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해주셨을지 오늘도 보조지표 하나, 경제지표 하나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융영웅 이제 3분 팁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조지표는 이제 CO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좀 살짝만 공부하다가 이번에 다시 들고 나오면서 다시 공부하게 된 이제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CO라는 게 이제 저점은 매집, 그다음에 고점은 분산을 이용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BV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여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BV 예전에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니까 지금 짤막하게 체크하면요. 이제 OBV가 이제 주가 움직임 폭에 이제 강약에 관계없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거래량을 누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추없이 변화 움직임을 반영하기는 되게 어려운 보조지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그리고 또한 이제 OBV가 시작에 따라 좀 변동이 계속 되는 만큼 이제 OBV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그래서 이제 저점을 매집 그다음에 고점 분산 이걸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의 종가 그다음에 당일의 주가 움직임의 중간치 이제 고가랑 저가를 더한 걸 이제 2로 나눈 걸 이제 관계를 이제 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보시면 이제 N일에 단기의 N일에 이제 AD 지수의 이동 평균, 그다음에 장기 N일에 AD 지수 평균의 이동 평균. 이제 A와 D가 이제 보시면 매집과 분산입니다. 보시면 고가 저가를 이제 분모로 보고요. 그다음에 종가 마이너스 저가 마이너스 고가 마이너스 종가로 해서 곱하기 100한 값인데요. 매번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이런 보조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CO 활용하는 법을 아셔야겠죠. CO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을 이제 보통 보시더라고요. 이제 0점을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 내려왔을 때 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예전에도 다른 보조지표랑 비슷하게 0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타점 자체가 많아져요. 타점 자체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버전스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데 이제 CO 같은 게 좀 떨어질 때 또는 이제 다른 보조지표랑 했을 때 같이 이제 좀 빠지는 선이 있을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때 그때를 이제 매도 시점으로 잡고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0점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0점이죠. 특히 횡보장일 때는 되게 타점 자체가 많아져요. 0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0점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그때보다는 전 아예 이제 이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좀 상승하죠.
이때 다른 보조 지표랑 맞춰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훨씬 타점 잡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CEO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보조 지표랑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OBV도 같이 보시면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OBV랑 CEO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하는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미국 ADP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자 수 변동인데요.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주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의 좀 선행하는 보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틀 먼저 발표를 하는 만큼 이게 좀 선행 지표로 이제 선 반영하는 부분으로서 되게 많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S&P나 이제 금이 좀 특히 많이 움직이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고용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DP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 리서치를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합니다. 이게 설문 형식이 아니고 40만 개 이제 미국 사업자의 고객의 임금 데이터예요. 얼마 이제 수령을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비농업 부분에 이제 민간 고용의 월 변화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정부 데이터보다 2일 먼저 이제 선행 지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에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그 전까지는 좀 평이했어요. 한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 떡락했죠. 완전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천만을 고용할 정도로 되게 많은 안 좋은 악재로 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900만 이제 예측이 나온 만큼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때에 따라 이거 예측치보다 좀 잘 나올 경우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요.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까지 하나씩 또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 다시 한번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일부를 구매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중국이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서 현재 일정대로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건데요. 중국 기업들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적어도 3척 분량, 약 18톤에 달하는 대두를 사들였다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중단령을 내렸다는 것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외부 영향 요인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살펴봤을 때 현재 미중 갈등에 우려되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혈 사태 시위 같은 것들이 전혀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태입니다.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카지노 주식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26%나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저스와 MGM 리조트, 윈 리조트가 3월 18일 저점에서 140%나 반등했다고 나와 있고, 펜 내셔널 게이밍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780% 폭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아리 월드 전략가는 이런 회복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의 카지노 주식이 지금 8주 동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터닝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카지노 주식이 200일 이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6%가 더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GM 리조트가 지금 17.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30달러가 넘어가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금 아주 크게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점차 17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도 200일 이평선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의 반등은 곧 경기 회복의 지표다라고 해석해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다시 좀 반등을 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지금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좀 고점을 좀 확인하러 가는 걸까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외환형 트레이더만 관망 주셨고요. 두 분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준 차장님 먼저 의견 들어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상품들의 가격은 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골드도 역시 이거에 포함돼서 골드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종차별로 인한 그 폭동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그냥 역사도 깊고 이건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뭐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이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선을 위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는 사실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폭동 시위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트럼프의 아버지가 옛날에 부동산 그 사업을 할 때 흑인들한테 임대를 안 해줘서 고소당한 적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지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돌릴 방법은 뭐냐? 계속 중국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뭐 말뿐이라 할지라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조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런 공격을 강화하면서 그 지금 이 성난 군중들의 이런 관심을 조금 더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뭐 전쟁도 사실 이런 식으로 나는 거거든요. 네. 국내 정세가 어려울 때 이제 밖으로. 결집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아마 트럼프도 이런 행동을 취할 거라고 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런 태클이 강해질수록 약간 또 안전자산 심리로 또 플러스가 될 거니까 골드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원래는 저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1900을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약달러 기조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약달러 기조의 골드의 상승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좀 이제 계속적인 횡보성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았을 때 좀 중간에 이제 횡보 움직임을 보일 때 있지만 올라줄 때는 확실히 올라주는 종목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3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1750에서 1751선 여기를 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딱 정확하게 여기 왔다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좀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45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1745선 여기를 2차 지지선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 전략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항 라인 하나 체크할게요. 1760선인데요. 1760선을 돌파할 시에는 좀 단타 단기적으로 좀 상방 힘이 좀 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1753선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1751선에서 1차 지지, 여기서의 매수 전략,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1745선에서의 매수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은 1760선,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강하게 상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드리고요.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죠. 예, 금도 다시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일봉으로 봤을 때 거의 1465.8 이 부근에 있을 때 찍고 한번 온 다음에 큰 폭으로 빠졌었죠.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베트남에 근무하던 그 사람도 뭐 베트남에다 월급을 보내는 게 낫냐, 우리나라 뭘 사는 게 낫냐 했을 때 제가 금을 매수하라 했었습니다. 아마 작년이었습니다. 그분 이제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처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예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그죠? 추세로 작년에 사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전문가라고 그죠? 방송에 나오고 뭐 해설가라고 막 하고 막 정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죠? 뭐 단타를 많이 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갖고 가시는 금은 분명 제가 아마 추세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차트
분봉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금을 부탁드릴게요. 했냐면은 1739.7 이쪽 부근에서 1756.7 이쪽 딱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1739.7 부근에서 다시 찍고 올라갈 때 차라리 매수해라. 지금은 관망. 그죠? 지금 찍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가긴 합니다. 추세로. 그러나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좀 더 내려온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외환용은 그리고 금융용 트레이더와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외환용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